비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또 바람이 몹시 불고, 그 다음에 또 깜깜하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정신없고, 그 다음에 어수선하고, 그 다음에 또 이번 달에는 또 많이들 모이셨네요. 좋은 시간 될 것 같아요.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리더님 때문에 좋은 시간 될 것 같아요. 자, 시작. 어쨌든 이렇게 자리가 꽉 차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유산화가 어쨌든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걱정이 돼요. 빨리 유산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정말 걱정스럽고 나는 언제 유산화를 하지? 요즘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유산화에 대한 강력한 비전을 주기 위해서 제가 한 16년 만에 골드를 한번 갈까 뭐 이런 생각. 제가 만약에 상황이 괜찮아서 내년에 유산화를 좀 조금 해가지고 골드를 간다고 그러면은 아마 16년 만에 골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산화를 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동기부여가 되겠어요. 그러죠? 16년 동안 버텨가지고 이제 골드 갔다고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막 기적의 주인공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가끔 상상하면 참 나는 참 너무 좋은 사람 같다 그런 생각. 어쨌든 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유산화를 사랑하고 또 그냥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뼛속까지 이렇게 칼슘으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제 뼛속에는 다단계가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정신없지만 또 이렇게 네트워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좋아하고 특히 유산화와 같이 건강한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하여서 자기의 삶에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왠지 제가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동료의식을 느끼기도 하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석세스 코어를 시작하면서 어쨌든 안치범 사장님하고 한 이야기는 코어를 하는 동안은 유산을 안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을 지금 잠시 중단하고 그 다음에 코어를 하고 있어요. 코어를 했더니 이렇게 용민 리더님처럼 갈비뼈가 나가도 막 오고 그 다음에 막 정신없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감사하고 오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왜 할까? 그 다음에 유산화라는 회사를 왜 선택해서 일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은 이분들한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그럴 때 여러분들 골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 가운데 정말 성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늘 가득 채워져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꼭 유산화를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코어를 했다고 해서 내가 1박 2일을 비 오고 이렇게 날씨 험한데도 여기까지 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꼭 성공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와 결단이 꽉 채워져 있을까? 그건 좀 약간 의심이 간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하려고 하는 네트워커들한테 제가 몇 가지의 메시지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한번 이번 달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좀 써보자 그런 한 4가지 정도의 팁을 가지고 이 산을 거의 히말라야를 등반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가 낮은데 이제 여러분들 수준에 맞추려면 제가 이제 거의 히말라야로 올라간다는 그런 심정으로 매월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 말은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 얘기를 왜 하지? 뭐 이런 표정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냥 그 스킵하고 그냥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성공을 원하는 네트워커들한테 전하는 메시지. 뭐 위대한 사람 같죠, 그러죠? 지가 뭐 원하는 것처럼 뭐 메시지를 전달하러 왔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저하고 친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이렇게 비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남한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 남한테 신경 쓰면서 오래 살아봤더니 그렇게 좋은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 만족도가 높고 그 다음에 성공을 잘하는 것 같더니 자기한테 집중하는 사람. 그래서 어찌 보면 극도의 이기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일을 잘하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이 제가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 다리에 있는 털도 하나 뽑지 않겠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럴 거 아니야. 남을 위해서라면 그래도 내가 내 몸에 무수하게 나 있는 털 중에 그냥 다리에 있는 거 한 개 정도는 내가 뽑아서 그냥 기여할 수 있다면은 내가 하겠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내 몸에 있는 털 하나도 내가 남을 위해서는 뽑지 않겠다. 정말 멋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쭉 이렇게 들으면서, 철학자의 이야기인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 자기가 원하는 걸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그런데 그걸 자기한테 집중해서 자기 걸 제대로 해내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이 곧 남한테도 이로운 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이 올바른 사람은 자기 걸 챙기고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게 곧 다른 사람한테도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냥 우리 일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면 남은 피해를 보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이로워지고, 그러니까 결국 종국에 보면은 이것도 저것도 좋은 결과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유산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유산을 시작하면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유산을 시작할 때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까? 여러분들이 과연 유산화라고 하는 이 회사를 선택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을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궁금해요. 옆에 분한테 한번, 그때가 잘 기억은 안 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 한번 옆 사람한테 짧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별로 여러분 이야기를 나눠본 적 없는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그만할게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한도 끝도 없이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비효율적, 비생산적. 그 다음에 끝도 없이 많은 이야기,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성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일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을까? 아마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고가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 혹시 여기서 유산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일은 나 같은 보통 사람한테 최고의 사업 기회구나. 이 일은 나 같은 사람한테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구나. 이 일은 내가 지금까지 사회 제도나 구조 안에서 만나보지 못했던 정말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나는 최고가 되고 가장 멋있게 성공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네.
거의 근거 없는 주장.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오랫동안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또 근방에 있었던 사람, 그 다음에 저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쭉 모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 일에서 최고가 되겠다, 베스트가 되겠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뭐 이런 여러분의 결심이나 결단 이런 걸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 걔가 하니까 한번 해볼까? 이거 뭐 먹고 쓰고 그 다음에 이 정도 한다면은 내가 특별히 손해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다면 뭐 한번 해보지. 그 다음에 내가 직장 다니고 그 다음에 현재 경제적으로 내가 기본적인 일은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면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가장 일을 훌륭하게 수행해낼 수 있는 진짜 네트워크가 되겠다, 이런 결심을 얼마나 하고 있을까. 이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시작해서 일을 그냥 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분야에서 가장 최고의 베스트, 그 다음에 남보다 훨씬 더 멋진 위치, 성공 이런 것들을 자기가 얻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한 사람들이 그 위치에 갔지 그냥 해가지고는 거기까지 못 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의 분야에서 뭔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남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그냥 순차적으로 그 일을 수행을 해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들은 내가 최고가 되고 싶다는, 그 다음에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똑같은 시간과 에너지를 썼을 때 결과가 남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나오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결심을 한 사람들이 성공했겠죠. 그런데 나한테는 과연 그런 게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낙엽도 지고 바람도 불고 비가 오고 왠지 뭔가 생각하면 어울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나는 과연 유산화에서 또는 유더베스트에서 여러분들 팀에서 내 지역에서 최고가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결단과 결심이 분명히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러한 결단과 또는 결심, 최고가 되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근거라는 게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와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건강을 가장 멋있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가 공부를 하고 알고 있다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우리한테 생기는 게 뭐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다짐 뭐 이런 게 저절로 생기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냥 일을 한다면 내가 베스트가 되겠다는 결심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단계에 혹시 있지 않다면 나를 한번 점검하고 유산화에 대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모든 내 팀과 형제라인과 이 구성원들 사이에서 어떤 것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성공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남다른 결단과 결심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럼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결심은 생각 속에 있는 건 결심이 아니에요. 그렇죠?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어디로 온 거예요? 내 마음까지 내려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그 생각한 거에 대한 내가 감동과 감화 또는 기쁨이 있어서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의 동력이 되고 내 발걸음이 내 행동이 움직여질 수 있는 데까지 간 거, 이걸 우리는 결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코아에 오면 한 적어도 2가지 정도의 결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이 나의 다짐 이런 거 해요. 생각나요? 네.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아는 여러분들한테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것들을 행동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곧 시스템, 그리고 나는 오늘부터 이걸 진지하게 공부해서 반드시 성공하겠다, 이런 여러분의 다짐을 했었어요. 생각나요? 네. 그래서 제가 스폰서 없나한테 찍어서 이걸 인증샷으로 꼭 보내라, 뭐 이런 거 했는데, 그런 게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하지만 내 마음까지 그런 것들이 내려와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하나 동력이 되느냐?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목표 설정 쪽에 가면은 서약서 이렇게 하고, 나는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서약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스폰서 없나한테 제가 보내라고 한 게 있어요. 그렇죠? 나는 하루에 몇 시간, 그 다음에 일주일에 몇 시간, 그리고 내가 일주일에 몇 명, 그 다음에 일주일에 내 프로스펙트, 즉 사업자 파트너는 몇 명, 그래서 몇 명을 내가 후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열심히 해서 빨리 STP 하는 걸 내가 배우겠습니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서약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서약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서약서를 썼죠. 그래서 서약서를 펜이라는 도구와 내 손에 약간의 힘을 갖는 그러한 부담으로 그냥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게 내가 결심을 통하여서 행동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건 이제 심히 의심스러워지는 거죠. 왜? 내가 최고가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해본 적이 없다면은 아마 그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 별로 다를 바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인생을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긴 세월을 그냥 살았을 때는 아무런 결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살으니까 사람들한테 들을 수 있는 얘기 중에 한 가지는 참 좋은 사람, 성실한 사람, 착한 사람, 이거 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없다는 걸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이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 봤어요? 밥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 없어요. 그런데 크게 성공한 사람 중에는 이거 말고도 다른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옆에 분한테 알려주세요. 그렇게 성실하게 살지 말고 제대로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최고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최고가 되겠다는 사람한테 반드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최고가 되겠다는 사람이 착한 사람,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최고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비즈니스의 사회에서는, 그 다음에 성과를 내는 경쟁의 사회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냥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된다는 전제 조건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과를 내기가 힘들어요. 이 일이 올바른 일이고 반드시 이 일의 성과는 다른 사람한테도 호의 혜택을 나눌 수 있는 거다. 그러면 누군가로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듣느냐, 나쁜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욕 안 먹고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옆에 분한테 알려주세요. 리더님은 착해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보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이런 거 지금 다 녹화도 하고 하니까 좀 걱정스럽기는 한데 그냥 실전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안치범 사장님이 제 바로 스폰서에 나를 후원한 사람이니까 리크루팅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제가 일을 하러 이렇게 다닐 때 보면은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옛날에 안 사장님도 뉴스킨을 했었으니까 뉴스킨 할 때 같이 일했던 그런 리더나 이런 사람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안치범 사장 있잖아. 그리고 뭐 이렇게 험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제가 꼭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사람한테서 나쁜 이야기가 들릴 때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어떤 나쁜 점을 통하여서 사람이 나쁘다고 하는 건 내가 그건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런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남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나쁘다고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나는 비즈니스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일들이 반드시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사장님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남들이 그렇게 말한다면은 나는 그 부분은 100%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거다. 왜?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내 주변에서 경쟁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고 내 주변에서 아무도 나를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고 아무도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그보다 제가 잘하면 당연히 어떤 사람이 생겨요. 비난하고 씹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는 거죠. 씹는다는 표현은 스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시 해야 되는 게 뭐냐? 나는 오늘부로 내가 하고 있는 내 일, 그 다음에 내가 다루고 있는 내 일 속에서는 반드시 최고가 되겠다 하는 여러분들의 결심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적어도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5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지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평균은 유지한다. 평균 유지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 봤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현상 유지는 하고 있다.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현상 유지는 퇴보라는 이야기하고 동일해요. 왜 그럴까요? 나는 현상 유지를 한다고 할지 몰라도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앞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 위치에 머물러서 작년과 금년이 현상 유지를 한다. 지난달과 이번 달이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평균을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최고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다짐과 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힘주어서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결심이 곧 우리의 일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일을 한다고 해서 이 일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였을 때 일을 하는 게 비로소 내가 새롭게 결심했을 때 그때부터 일이 되는 거죠. 요즘 저는 제가 늘 다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 프로필에다가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 전문가 이렇게 제가 요즘은 반드시 표기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다루는 사람 중에서는 최고가 되겠다. 제가 이런 결심을 요즘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시스템 전문가 이게 제 목표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시스템을 다루는 사람 교육 전문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 그러면 내가 최고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고민을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최고가 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그냥 하는 거죠. 작년에 한 방식을 그 다음에 지난달에 한 방식을 똑같게 그냥 해도 나는 별 탈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난달하고 이번 달이 똑같고 지난달하고 다음 달이 똑같다면은 좀 우울해지지 않겠어요? 옆 사람한테 하여튼 하지 말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룻밤 이렇게 또 묵어가잖아요. 이렇게 시간과 장소가 바뀌었을 때 우리가 하기 좋은 게 뭐냐면은 새로운 마음을 갖는 이런 시간으로는 가장 적절한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최소한 내가 최고가 되겠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뭐냐? 내가 아무리 못해도 상위 20% 안에는 반드시 빨리 들어간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최고가 될 수 있죠. 어쨌든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공식에 의하면은 80대 20의 법칙에 내가 20%랑 무조건 들어가면 80%의 사람보다 16배 돈을 많이 번다. 이게 기본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20% 중에 또 내가 상위 20%에 들어가면은 결국은 전체의 4% 정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96%보다 내가 돈을 64배를 더 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산술적으로 산출해낼 수 있는 그런 공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 거기에 상위 4%에 들어가는 사람, 상위 1%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적어도 내가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결심을 한 사람들이 거기에 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면 적어도 20%,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상위 1%에 들어가는 유산화 안에서 탑 리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 안에서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해도 공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경제적 위치와 신분적 위치, 그 다음에 리더십의 역량, 이런 것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하나의 선물처럼 갖고 다니는 여러분들 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내가 해야 되는 거, 나는 최고가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김장철이니까 김장을 담그면서도 작년에도 맛없다고 짜증냈는데 진짜 작년은 어떻게 된 거지 이런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내가 김장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고가 되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김장을 많이 하면서도 이렇게 했죠. 금년에는 맛있게 담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겠지만 내가 김치 한번 최고로 잘 담그는 사람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없죠? 그래서 가족들이 별 맛없는 그런 김치를 그냥 시시때때로 계속 먹게 되는 거죠. 자, 옆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인사합니다. 저는 유산화에서 최고가 되겠습니다. 자, 빈말하기 없기니까 내 좌우에 있는 사람 누군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보세요. 아셨죠? 저는 어쨌든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스템의 최고가 되겠다. 2018년 가장 개인적 중점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최고가 되겠다는 전제 조건 안에 구성원들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고가 되면은 누가 제일 많이 기뻐할까 보니까 석세스 코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석세스 코어에 파트너를 보내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걸 저는 믿고 있고 그런 징조들이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여요. 이렇게 뻥을 쳐내야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석세스 코어 그 교재가 여러분 내비게이터 교재가 중국어와 일본어로 번역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소한 일에 계속 박수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목요일 날은 외부 회사에 가서 우리 똑같은 이런 과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목요일 날은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으로 전국에 그냥 생중계돼요. 그리고 저녁에는 재방송하고 있고 그리고 그 회사 지사장이 아시아 지역 책임자가 됐어요. 그래서 중국 지사, 그 다음에 일본 지사를 총 책임지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석세스 코어라는 이 프로그램을 일본과 중국에도 꼭 시키겠다는 거예요. 왜? 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누구만 잘 모르느냐? 바로 코앞에 있는 여러분들만 잘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 카네기는 여러분 카네기 알죠? 네. 여러분들이 아는 카네기가 두 명이 있어요. 데일 카네기가 있고 앤드류 카네기가 있어요. 그럼 데일 카네기는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스 피플 그러니까 영향력을 전달하는데 자기 포커스를 맞춰서 한 데일 카네기 리더십 코스 뭐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앤드류 카네기는 철강 왕이죠. 세계적인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앤드류 카네기가 어려서 뭘 했느냐면 구두닦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구두를 닦아줄 때마다 자기가 늘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다는 거야. 나는 가장 구두를 잘 닦는 최고의 구두 닦기가 되겠다. 그 다음에 우편배달부, 전신국에서 우편배달부하고 정보 보내고 이런 일을 할 때도 나는 최고의 우편배달부가 되겠다. 자기가 하는 일마다 항시 그가 결심하고 결단했던 거 뭐냐? 나는 최고가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최고의 부자가 됐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일을 맡고 어떤 일을 수행하든지 간에 내가 최고가 되겠다는 결심을 한 사람들이 다른 분야에서도 계속 성공하고 최고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건과 환경이 그렇게 될 수 없는 환경이라면은 그건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 핑계나 이유를 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유산을 하면서 나는 최고가 될 수 없다 하는 이런 전제 조건은 아무한테도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 순간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요즘은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운동에 대해서도 최고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시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최고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시스템에 대해서도 최고가 돼야 되겠다. 아 정말 생각만 해도 벅차요 가슴이. 그동안 옹졸했던 이 가슴을 그런 걸로 채우려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옆사람 가슴 좀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거기다 뭐 넣어주시려고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여러분들이 두 번째 레시피는 내가 성공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늘 다루고 있는 목표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시 명확한 목표를 가져라. 누가 몰라요?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안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금년에 2017년도에 또는 유산화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졌던 목표가 얼마만큼 지금 완성이 됐습니까? 2018년 12월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려고 했던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점 목표들이 얼마만큼 지금 여러분들이 채워졌습니까? 그 목표가 만약에 채워지지 않았다면 정말 여러분은 그게 나의 목표였었는지 한번 이 시점쯤에 여러분이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자, 왜 목표가 중요하냐? 그 사람의 목표를 보면 곧 뭘 예측할 수 있어요? 성공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목표 없이 완성된 성공은 없다고 하는 이러한 평범한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늘 듣는 이야기지만 내 인생 가운데 중점 목표를 가지고 날마다 살고 있는지 이 부분은 좀 조금 의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가장 관심 가지고 파트너한테 다뤄줘야 되는 게 뭔 것 같아요? 목표 점검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24시간은 어디에다 쓰느냐? 목표를 수행하는 데 쓰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없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시간을 허투루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나한테 주어져 있는 다시 없는 이 시간을 그냥 여러분들이 쓰레기처럼 계속 쓰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유산화에서 내가 성공을 한다 그 이야기는 나의 명확한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수행하는 것이 내 시간이고 내 시간의 질은 나의 목표를 완성시켜 나가는 걸로 평가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이 시간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목표를 완성시키는 시간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목표를 우리가 수도 없이 말하지만 목표를 잘 다루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자,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항시 나눗셈이라고 하는 법칙을 잘 적용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생산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목표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1년에 한 500만 원만 좀 모아고 해야 되겠다. 혹시 유산화 하면서 2017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순수하게
내가 500만 원 이상 내가 유산화에서 번 돈으로 모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500만 원 이상 돈 모으신 분. 봐보세요. 1년 동안 뭐한 거야 지금. 500만 원도 없어요? 벌긴 벌었죠? 네. 그러죠? 근데 다 뭐 했어요? 다 썼어요? 그렇지. 쓰려고 버는 거지. 그러죠? 돈을 왜 모으겠어요? 쓰는 맛으로 돈을 버는 거지.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거짓골을 못 면하면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산화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번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한테 모아져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너무 좁네 보니까. 갑자기 깝깝해졌어요 지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에 500을 내가 별도로 500만 원을 반드시 모아놓아야지. 이 돈은 내가 안 쓰고 그냥 적립시켜도 내 돈이야.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달에 얼마를 내가 저축해야 1년이면 500을 모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라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금년에 나는 1000만 원 모아야지. 연말에 보면 모았냐? 그러면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1000만 원 모아야지. 모았냐? 모았어.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냥 모은 사람이 아니라 1년에 내가 1000만 원을 모으려면은 최소한 한 달에 얼마? 내가 적어도 100만 원 조금 더 이렇게 모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을 내가 저축을 하려면은 내가 하루에 일을 얼만큼 수행을 해내야 내가 그걸 해낼 수 있지? 이걸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엄청나게 취약한 것 같아요.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냐? 내 목표를 정하라면 목표를 그럴듯하게 정하기는 잘 정해놓는데 이걸 역으로 계속 잘라서 오늘이라고 하는 단위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목표가 나한테 효과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연간 목표가 있으면은 이걸 쪼개서 오늘이라고 하는 목표가 나와야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이 목표를 완성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획으로 행동해서 수행을 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사소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잘 다루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늘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죠. 1년에 1000만 원 모아야지. 그러려면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씩 모으면 되겠지? 그러면 열심히 일하면 되지. 이렇게 하니까 그 돈이 모아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내가 지금부터 그냥 이렇게 꾸준히 해나가면 그 다음에는 나는 이렇게 되겠지 하는 이러한 포워드 스케줄링. 그래서 이런 걸 순행 스케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 시간이 지나도 결국은 그 일을 못 해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항시 성과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내가 그때 이렇게 해야지 하면 오늘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성공적인 사람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뭘 했어요? 결심이 했다면은 두 번째는 내가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는데 그 목표는 내가 역으로 백워드 거꾸로 나눠서 내가 오늘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의 시간을 사용할 때 그걸 수행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모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유산화 하여튼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서 제가 오랫동안 이 시장에 있으면서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적어도 이 교육만큼은 반드시 시켜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게 뭐냐?
재정교육이에요. 네트워커들한테. 무슨 이야기냐? 재정에 관한 이러한 센스나 감각, 계획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아직 돈을 벌지도 못하는데 벌 걸 예상하고 미리 써버려요. 그런데 하는 짓을 보면은 그 돈이 전혀 안 들어올 거라는 걸 저는 뻔히 보이는데 늘 뭐라고 그러냐?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근거 없는 확신 가운데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돼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목표를 위해서 오늘 나누고 나눠서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히 아는 사람. 그래서 목표에서 내가 늘 뭐하는 사람? 눈을 떼지 않는 사람. 자, 목표가 눈에서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멀어지죠, 당연히.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봤어요? 우리 둘이 결혼할 거야. 막 이러고 막 난리 법석을 떨다가 어느 날 보니까 헤어졌대요. 그래서 왜 헤어졌냐? 그랬더니 집이 각각 다른 방향이라 하나는 저쪽 포천에서 살고 하나는 화성 동탄에서 살다 보니까 서로 얼굴 볼 사이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지내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됐어요? 멀어졌대요. 그런데 희한한 일은 매일같이 만나면 싸우고 투닥거리고 그러더니 어느 날 원장님 우리 둘 결혼할 거예요. 니들이 어떻게? 집이 같은 방향이라 항시 그냥 같이 다니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그냥 정이 들어버렸어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눈에서 멀어지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눈으로 자꾸 보여야 돼요. 그런데 늘 봐야 되는 게 뭐예요? 내 목표가 눈에서 사라지지 않게 여러분들이 늘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시각화시켜라, 글로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쪼개서 가장 작은 단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수행을 해 나가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수적천석,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오늘 작은 행동 하나, 작은 여러분들이 목표 하나가 꾸준히 해나가면 뭘 뚫어요? 바위를 뚫고 돌을 뚫는 그런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체력을 기르고 능력을 키워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즘 체력은 좀 멀쩡하세요? 여기서 제가 체력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뭘 얘기하느냐? 체력, 이건 여러분들의 몸으로 살아내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건강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력을 키우면 뭐가 생기느냐? 능력이 생기죠. 그러면 이때 내가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 가운데 건강함을 유지하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월이 지나면은 경험이 쌓여서 뭐가 생겨요? 능력이 만들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역량이 채워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이 곧 체력에서 온다. 자, 체력은 오늘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건 루틴, 내 일상을 잘 사는 거. 이게 저는 체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상은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서 있는 거예요? 일상은 움직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는 건 이론을 가지고 살아요? 일상을 가지고 살아요? 일상을 가지고 살죠. 그러면 내가 결심하고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삶 속에 일상을 사는 거죠. 내가 이론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냥 문장을 보고 논리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일상을 가지고 끊임없이 날마다 살아서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양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건강한 일상을 사는 것이 곧 나의 경험이고 나의 체력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쌓여지면 이게 뭐가 돼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 일상 가운데서 살아온 나의 경험, 이게 축적되지 않으면 우리는 남한테 하는 이야기가 허구처럼 들리고
그 다음에 능력 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가 하는 일은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요? 몸으로 살아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Going the extra mile. 나폴레옹 힐이 우리한테 늘 전해주는 메시지인데 한 발짝 더 해라 이런 얘기. 조금만 더 해라. 자, 그러면 우리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모든 사람이 8시간을 똑같이 일해요. 그러면 이 똑같이 일하는 이걸 가지고는 우리가 경쟁을 말하기가 조금 불편해져요. 그런데 8시간 이후에 내가 뭘 하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경쟁력이에요. 그러면 going the extra mile. 남들은 이 정도 하면 충분히 됐다고 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하는 거야? 한 발짝 더, 조금 더 여러분들 해보는 거. 이게 우리에게 경쟁력이 되고,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은 이쯤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한 거예요? 한 발짝 더, 조금 더 한 거. 그런데 그 조금 더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안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차이는 이건 계산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힘들 때 한 발짝만 더 하세요. 자,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근육이 멋있게 안 나오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힘들면 거기서 끝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PT 트레이너나 이런 사람들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만 더 하라고 계속 하잖아요. 그럼 그때 기를 쓰고 할 때 뭐가 생겨요? 근육이 막 꾸지직직하고 그때 막 근육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혼자 하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 들면 더 해요? 안 해요. 거기서 딱 멈추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이게 아니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한 발짝만 조금 더 해보자 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이걸 잘해낸 사람들이에요. 몸짱들은 이걸 통하여서 근육이 그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아, 정말 트레이너를 하나 구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진짜 체력, 우리가 피지컬한 내 몸의 체력도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죽 뭐 하면은 표화에도 그런 게 생겼겠어요. 체력은 국력이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 체력으로 국력이 되겠어요? 자, 옆 사람한테 알려줍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당신한테 달려있어요. 자, 네 번째는 뭐냐? 내가 성공하려면 항시 뭘 해야 되느냐? 생각과 행동의 우선순위를 바꿔라.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생각한 다음에 우리가 보통 뭐예요? 쭉 이렇게 분석하고 그런 다음에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그냥 생각이 들어오면 바로 행동부터 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자 할 때 맨 먼저 오는 장애물이 뭐예요? 다음에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준비해서 하면 안 될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도저히 못할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해보자 하는 이런 것들. 그러면 그냥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페이셜 피드백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한테.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얼굴의 표정을 바꾸면 내부의 감정이 바뀐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내 기분에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웃으면 내 감정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행동을 먼저 하면 내 감정이 따라온다. 이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지더라. 그러면 지금 웃을 일이 없으면, 웃어야 되는 웃을 일이 없으면 웃어져요? 안 웃어지죠. 그런데 그때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어 하지 말고 그냥 웃는다는 행동을 내가 해보면 내 감정이 거기에 맞춰서 따라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오늘 내일 웃고 가세요. 누구하고 제일 많이 웃을까요? 저 사람 보면 항상 짜증이야. 그러면 그 사람 내 눈앞에 나타나면 웃으세요 그냥. 여기서 리더님 만나니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기 싫은 말을 먼저 해놨죠. 행복하다고. 그 다음에 내가 지어낼 수 없는 표정을 먼저 만들어냈죠. 그러면 내 감정이 거기에 따라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왠지 가기 싫은 걸 그럴 때 가라고요. 그냥 그 사람이 두려운 걸 그냥 그 사람을 만나라고요. 이 공부하기 싫은데 그냥 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곳에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페이셜 피드백 이론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면 뭐가 생겨요? 감정이 따라와요. 웃는 것만큼 좋은 거 없어요. 그냥 감정이 우울할 때는 그냥 웃으세요. 차 타고 오면서도 제가 차가 정지해 있을 때 여러 번 웃다 왔어요. 옆에 차에서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뭐하나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과 나하고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요. 이런 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차 안에서 혼자 웃어보려고 하다가도 일단은 옆에 차를 이렇게 쳐다봐요.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뭔가 행동하는데 다른 통제의 다른 수단들을 내가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못하는 거죠. 나의 경쟁력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와요? 행동하는 데서 나의 경쟁력이 만들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과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곱하기 뭘로 나타나요? 실행력. 그러니까 역량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성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대목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쩌다 이야기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실행이 답이다.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는 가벼운 책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4가지 이야기 뒤에 제가 추가적으로 2가지 메시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확실한 건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의 미래는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과거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살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내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오늘부터 지금부터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여러분들 뭔가 남다른 결단과 결심, 목표, 실행력 뭐 이런 것들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일을 시시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유산화는 여러분들이 시시하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죽기 살기로 붙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이 지금 일을 잘하고 지금 성공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벤츠 S클래스 350을 뽑았더라고요. 약간 분에 넘치기는 해요. 그런데 그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뭘 하고 다니나 봤더니 유산화에서 일을 제일 잘하는 자기 상위 스폰서를 그 차로 태우고 다니면서 스폰서가 하는 모든 미팅에 자기가 따라다니면서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스폰서가 1대1로 미팅을 할 때 테이블 한두 개 정도 건너편에 앉아서 어떻게 하는지 듣고 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 미팅하면 저쪽 편에 앉아서 어떻게 하는지를 다 전국을 따라다니면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성공을 못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메시지 2. 기대되죠? 네. 도전의 가장 큰 적은 경험하지 않은 자들의 조언이다. 제가 이번 주에 방송 듣고 책 읽다가 딱 본 구절이에요.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전의 가장 큰 적이 뭐라고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던지는 충고나 그 다음에 조언이다. 이 이야기는 부시 파일럿이라고 하는 제가 최근에 이렇게 멋있는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젊은 친구인데 오현훈가? 하여튼 그렇죠. 아이고 알고 있는 분이 있네요. 그런데 정말 인생을 멋지게 살거든요. 그 친구가 자기가 누군가로부터 들었다고 던져준 이야기예요. 도전의 가장 큰 적은 경험하지 않은 자들의 조언이다.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않은 자들의 조언에 의해서 지난주에 푹 쉬었고 그들의 조언에 의해서 이번 달만 버티다 안 되면 그만둘까 이런 결심을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죠.
우리가 조언을 들으려면 누구한테 들으면 돼요?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지금도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 이들의 조언을 듣는다면 우리는 멋지게 성공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네트워커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 제가 4개, 그 다음에 추가 2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드시고 보면서 행복한 저녁 시간, 맛있는 식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